자, 여러분, 이번 교시에서는 우리가 전강에서는 종합소득공제에 대해서 봤다면, 자, 여러분, 우리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죠?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2년주택신과 같은 종합소득공제 항목들을 빼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과세 표준에다가 기본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기본 세율은 혹시 기억나세요? 6%에서 최대 45%까지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을 우린 뭐라고 한다? 불러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한다?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걸 그대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자,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세액 감면이라든지 또 세금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세액 공제를 빼고 나머지를 결정세액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세액 감면은 중요하지 않고요. 세액 공제가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세액 공제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액 공제되는 거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주의할 거는 제가 앞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2년주 특신이라는 종합소득 공제를 빼는데, 이 종합소득 공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비용 같은 개념이다. 그런데 이 세액 공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세금에서 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을 종합소득공제에서 만약에 뺀다 그러면 100만 원이 다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고 그 100만 원의 세율만큼이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 100만 원을 만약에 세액공제에서 뺀다 그러면 그냥 세금에서 100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른 겁니다. 소득공제는 비용 같은 개념이에요. 세액공제는 그렇죠. 세금에서 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세액공제는 여러분 비용이다 세금이다. 그렇죠. 세금이에요. 세금에서 액면 그대로 빠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녀세액공제 이제 우리가 배울 것들인데 개괄적인 큰 그림을 보고 하나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녀세액공제.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가 있으면 이제 한 명당 얼마씩 해서 세금에서 공제를 해줘요. 그럼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저출산이다 보니까 자녀 출산에 대한 장려를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뭐 출산이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하여튼간 그런 취지가 있는 거고, 근로소득세액공제라는 건 뭐냐면, 근로자들은 이게 뭐 개인 사업자들과 좀 다르게 액면 그대로 1원 하나 안 틀리고 전액 다 신고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월급 줄 때 지급 내역 자체를 신고해 버리잖아요. 원천징수 이행사 신고로.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이 좀 확보되다 보니까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좀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55% 곱해서 해주는데 이것도 또 이제 한도가 복잡해요.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일정 55% 정도 곱해가지고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또 이제 급여 구간별로 이렇게 다 한도가 다 차등 적용돼서 한도가 다 있다는 거.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금계좌세액공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게 우리가 종합소득공제 공부할 때 이전 강의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걸 암기할 때 그냥 2년주택 시인 이렇게 암기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인적공제 이 연이 뭐예요? 연금보험료 공제예요. 그렇죠? 연금보험료 공제. 여러분 질문이 있는 게 종합소득 그 위에 있는 종합소득공제의 연금보험료 공제는 어떤 겁니까? 국민연금 부담한 거 공제해 주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공적연금인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연금소득에서 공부했었죠. 연금저축이라든지 퇴직연금으로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또 요 밑에 요 세액공제에 있어요. 또 이거. 이거는 또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해서 이거는 또 연금 저축을 했다든지 이따가 또 보겠지만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가지고 불입을 했다든지 퇴직연금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불입한 거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일정 퍼센트지를 곱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이게 다 위에 있었어요. 위에 내 기억에. 하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중간에 막 이렇게 막 바뀌었어요. 뭐 이렇게 국민연금, 공적연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이런 사적연금은 또 연금계좌세액공제라고 해서 이 밑으로 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연금이라도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사적연금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거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입니다. 특별히, 말 그대로 특별히 또 공제를 해주겠대요. 그런데 이 특별세액공제는 여러분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저는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보의 교기 이렇게 외웠었어요. 암기해 놓으면 좀 편하잖아요. 구조를. 그럼 보는 뭐냐 하면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라는 거는 건강보험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사행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처럼 이런 일반 보장성 보험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험료 낸 거 있으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일정 유를 곱해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의는 뭘까요? 그렇죠.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뭐 성형수술비 이런 건 안 되고요. 뭐 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큰 제한 없이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그 한도 내 금액에 일정 유를 곱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교는 뭐예요? 그렇죠. 교육비 세액 공제. 특히나 이제 우리 개인들도 이 교육비가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비가 많이 부담이 되니까 교육비 불입한 거, 뭐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 한도 내에서 일정 유를 곱해서 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보의교기는 뭘까요? 그렇죠. 기부금이요, 기부금.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세액 공제. 자, 기부금에 대해서도 기부 활성화 목적으로 기부한 게 있다 그러면 기부 단체에 따라서 이제 뭐 일반 기부금 그리고 뭐 이제 옛날에는 이제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이랬었는데 이제 또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뭐 일반 기부금, 특례 기부금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법정 기부금이라고 했는데 이제 특례 기부금이라는 용어로 또 바뀌었고요. 또 지정 기부금을 일반 기부금 이렇게 또 용어를 바꿨어요. 하여튼간 기부 단체에 따라서 일정 한도 내에서 퍼센트지를 곱해가지고 이제 기부금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 한 얘기들이 확 와닿지는 않죠. 아직 배우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걸 한번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특별소득공제가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정도 내용이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월세액 공제예요. 자, 주택이 없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살이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 일정 한도 금액 내에서 월세 낸 거를 일정 유를 곱해서 월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다만 이제 뭐 요건들이 있어요. 뭐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든지 뭐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또 그 주택이 뭐 고가주택 이런 건 안 되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거나 뭐 기준시가 얼마 이하일 때 뭐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건 이쪽 가서 이제 또 같이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세액공제 항목들이고 제가 지금 노란 색깔로 이렇게 치지 않은 이 나머지 것들은 우리 시험의 중요성이 크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배당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뭐 기장세액 공제, 뭐 이렇게 화재 등으로 인해서 재해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재해 손실 세액 공제 이런 세액 공제들이 있는데 중요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같이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여기 지금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좀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세액공제 항목들을 빼서 결정세액이 나오면 또 가산세 낼 게 있다 그러면 신고를 제때 안 했거나 그러면 가산세를 더하고, 자 근데 내가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걸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로서 세금을 미리 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기납부세액으로 빼는 거예요.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나머지를 차감 납부세액으로 해서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액공제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녀세액공제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자녀세액공제입니다. 단어 그대로죠, 뭐, 그죠? 세액공제 중에 첫 번째는 자녀세액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면 우선 기본적으로 한 명당 얼마 해가지고 세액으로 공제를 해줘요. 근데 이제 또 요번에 바뀐 게 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합니까? 나이는 20세 이하이면서, 그렇죠?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거 좀 기억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중에 만 8세 이상이어야 돼요. 또 이번에 바뀐 게. 왜냐하면 만 8세 미만 자녀까지는요, 아동수당을 지원해줘요, 정부에서. 근데 아동수당도 주는데 또 자녀세액공제도 또 해준다? 그럼 이중으로 공제가 돼버리니까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정부에서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인원수당 해줄게. 자, 만약에 자녀가 2명 이하면 한 명은 15만 원 해주고 나머지 한 명은 20만 원 해주겠대요. 뭐 이거는 뭐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야 될 사항이긴 한데 암기까지 하면 좋지만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 다 외우긴 힘들잖아요. 이 많은 것들을 외우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자, 하여튼간 한 명까지는 15만 원, 한 명은 20만 원이에요. 그럼 만약에 자녀가 만 8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35만 원 세금으로 공제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3명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우선은 요 35만 원 공제해주고요. 그죠? 그리고 2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은 30만 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녀 만 8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65만 원 공제되는 거죠. 그죠? 65만 원 공제가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기본 자녀 세액공제만 해줄 거냐? 또 있어요. 하도 출산을 안 하다 보니까 출산을 하면 이번에 출산한 자녀가 첫째입니까? 30만 원 세액공제 해줄게요. 둘째 출산하신 거예요? 50만 원 해드릴게요. 셋째 아이 출산하신 거예요? 70만 원 해드릴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지금 둘인데 이번에 셋째를 낳았어요. 그럼 얼마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30만 원? 아니죠. 셋째는 얼마예요? 70만 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녀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출산을 했어요. 그럼 둘째니까 50만 원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자녀세액 공제도 해주고 출산이나 입양을 하면 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녀세액 공제는 요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을 더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사원 등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원 등록. 사원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럼 사원 등록에서 이거 사원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자, 자녀세액공제 여러분, 이걸 달달달 외울 수는 없지만 기본 자녀세액공제 만 8세 이상부터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세액공제 해준다는 거, 그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입양을 하게 되면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서 30, 50, 70이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자녀세액공제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될 내용은 연금계좌세액공제예요. 연금계좌세액공제. 이것도 한도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그 한도까지 외울 수는 없어요. 한도까지 외울 수는 없고 이러한 항목이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돼요. 저희 시험은. 저를 믿고 이걸 뭐 한도를 막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프로그램에 공제가 되면 입력하면 세액 계산은 자동으로 해주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막 한도 막 몇 퍼센트다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 그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게 뭐예요? 사적연금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금 저축을 했다든지 또는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을 했다든지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불입한 거를 또 무제한도로 해주진 않고요. 한도가 또 있어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도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를 한도로 하냐면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예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700을 넣으면 600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퇴직연금은 한도가 300이에요. 그래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요 두 한도를 고려해서 요 두 금액을 더한 거. 이게 이제 연금 계좌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1번을. 자, 그런데 이제 근래에 또 추가된 게 뭐냐면 여러분 ISA라는 게 뭐냐면 개인 자산 종합 관리 계좌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 계좌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게 ISA인데 이 ISA 개인 자산 종합 요 계좌에서 개인 자산 이 ISA 계좌에서 만기가 됐을 때 이걸 인출을 안 하고 이거를 이거를 연금 계좌에다가 불입을 해버렸다 그러면 혜택을 더 주겠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소득이 없으면은 이게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최대한 연금의 형태로 타쓰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ISA 계좌에서 만기됐을 때 인출하지 않고 이거를 연금 계좌에다가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전환한 거에 10%인데 이제 최대 300까지는 해주겠다 한도를. 그래서 이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 내의 금액과 퇴직연금 납입한 거 300 한도 내의 금액 이거랑 ISA 계좌를 연금 계좌에다가 전환한 거 이거랑 해가지고 이 두 개를 합친 거에 12%를 연금 계좌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다만 여기 15%라고 해서 해놓은 거는 이 거주자가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로소득만 있다고 했을 때에는 총급여 기준으로 5,500만 원.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조금 더 퍼센트지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센트지를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기억할 거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했을 때 일정 금액 내에서 공제해 주는데 일정 유료 곱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근래에 추가된 게 IS 계좌를 만기 때 인출하지 않고 연금계좌에다가 전환을 하게 되면 최대 맥시멈 300까지 추가로 더 인정을 해주는구나. 뭐 그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뭐 율까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연금계좌 세액공제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특별세액공제입니다. 특별세액공제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또 세액공제 해주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암기하자. 여러분, 보, 의, 교, 기 이렇게 해서 앞잡다서 암기합시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종합소득공제 2년주 특신의 특별소득공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럼 이걸 많이들 헷갈려 하거든요.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던 특별소득공제하고 특별세액공제는 다른 거예요. 자, 2년주 특신의 그 특별소득공제는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특별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와 같은 보험료 소득공제하고 주택자금 관련해서 뭐 청약저축이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거에 대해서 해주는 거였었어요. 이게 특별소득공제고 지금 보는 건 특별세액공제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막 용어가 비슷하니까 막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특별세액공제입니다. 특별세액공제. 그럼 특별히 보험료나 의료비나 교육비나 기부금 지출한 거 있으면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일정 유류 곱해서 세액공제 해줄게.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예요. 자, 여러분,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급한 다음의 보험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라는 건 주로 이런 거예요. 건강보험료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의 이 보험료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 세액공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손해보험에 가입을 한다든지, 뭐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뭐 상해보험에 가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주의하실 게 저축성 보험은 안 돼요. 자, 저축성 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저축성이 뭐냐면 내가 납입한 것보다 나중에 환급받는 금액이 더 큰 거. 그건 저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은 아예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 그럼 보장성 보험이 뭔데요? 보장성 보험은 내가 납입한 것보다 만기에 환급받는 금액이 적거나 아니면 같거나 환급받는 게 더 크면 그건 저축성이에요. 우리 세법에서 봤을 때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이렇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하고 이 장애인이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 일반 보장성 보험하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보험료와 관련해서 여러분 주의할 거는 보험료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는 이 보험을 자,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보험을 근로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보험의 적용자인 피보험자로 할 수 있고요. 피보험자. 자,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로자가 계약을 하고 배우자라든지 부양가족을 위해서 이 보험 가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로자 본인은 상관없는데 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이 보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를 전제로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인정해줘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배우자를 위해서 생명보험을 하나 가입을 했어요. 보험료 불입을 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소득이 많아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럼 그 보험료 공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이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나 일반 보장성 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주는데 무제한도로 해주는 건 아니고 100만 원 한도입니다. 1년에 100만 원 한도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생명보험에 하나 가입을 했어요. 일반 보장성 보험에 이렇게요. 200만 원 냈어요. 그래도 100만 원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 한도 범위 내에서 12%를 해주는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좀 더 15%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주의사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주의사항은 보험료를 지출한 연도에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납입 기준이에요, 납입 기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7월 1일 날 120만 원의 보험료를 1년치 걸 미리 냈다 그러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 60만 원만 적용할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납입한 거 기준으로 120을 다 적용하기 때문에, 월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할 계산을 하지 않는다. 납입 기준으로 하는 거라는 거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일반 보장성 보험에는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도 인정해주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월세 보증금 같은 거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에 이 보증금을 집주인이 이걸 집주인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주택 임차 보증금 보증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이 보증 보험도 일반 보장성 보험 범주 안에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기준은 3억 이하인 거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이제 장애인 재정 보장성 보험하고 일반 보장성 보험하고 각각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각각. 알겠죠, 여러분들? 각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예요. 여러분, 의료비 세액공제. 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의료비는 어떤 거냐면 느낌이 무슨 성형수술을 하거나 미용 목적의 어떤 뭐 치료를 받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료비라는 건 뭐냐면 아픈 거, 여러분 진찰이나 치료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한 의료비만 되는 거예요. 성형수술비, 뭐 미용 목적의 어떤 뭐 이런 수술비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건강을 증진하게 시키기 위해서 뭐 보약을 먹었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의 의료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만 의료비로 해줄 거냐? 아닙니다. 본인이 지출한 거 말고요. 본인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의료비도 가능합니다. 가족을 위한 의료비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그럼 중요한 거는 의료비는 국민들이 아파서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줬다? 다 가능해요.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그 부양가족에 대해서 중요한 건데 의료비는 진짜로 특이하게도 연령이나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근로자의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나이가 59세예요. 근데 암에 걸리셔가지고 의료비가 막 몇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60세 이상이 아니니까 의료비 공제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나 소득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소득이 많아요. 막 소득이 1억이에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근로자 아들이 이 어머니를 위해서 의료비 내줬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이나 소득의 제한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 아픈 거니까. 그죠? 의료비잖아요, 의료비.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료비 세액 공제, 근로소득자는 당연히 의료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성실 사업자인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얼마를 공제해 줄 거냐, 의료비를 대체. 자,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 자, 의료비 공제 금액은 여기 지금 기업과 니은을 합친 금액의 15%. 근데 기업과 니은 안에 난임 시술비가 있다 그러면은 30%. 또는 미수가 또는 선청성 이상화 의료비가 있다 그러면 20%. 이런 식으로 의료비 종류에 따라서 이 퍼센트지 곱해지는 게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15% 난임 시술비는 30%. 난임 시술이라는 게 이제 아이를 못 가져서 이제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에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미수가나 선청성 이상화를 출산해가지고 의료비가 많이 들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20%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건데요. 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기억과 니은을 더한 거래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건 특정의료비라고 이제 이름을 정해놨는데 특정의료비. 자, 특정의료비라는 건 뭐냐면 자,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이거나 또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가족 중에 65세 이상인 자, 주로 이제 부모님이겠죠.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인 뭐 직계 존속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나이가 65세 이상인 자가 있다든지 또는 중증 질환자가 있다든지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있다든지 또는 뭐 장애인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런 대상자들을 위한 의료비를 특정의료비라고 해서 또는 여기 난임시술비도 특정의료비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의료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니은의 일반 의료비는 뭐냐면요. 일반 의료비는 이 특정 의료비 2배의 의료비, 기억 2배의 의료비로서 이거를 일반 의료비라고 하는데, 일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의 3% 초과되는 금액을 해주겠대요. 그리고 무제한도로 해주는 게 아니라 특정 의료비랑 좀 다르게 700만 원을 한도로 하겠대요. 700만 원 한도로 하겠대요. 이 기준은 왜 이렇게 해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특정한 뭐 기준을 정해놨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총 금액의 3% 초과되는 금액인데 700을 넘을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업과 니은을 합쳐서 합친 금액을 세액공제상 의료비로 봐서 15%를 곱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난임시술비는 30%, 그 다음에 미수가 선정성 이상의 의료비는 20%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즉흥적으로 한번 사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여담 삼아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요거 한번 메모 한번 해보십시오. 갑이라는 근로자가 있는데 이 갑이라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도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3천만 원인데 이 갑이라는 근로자 본인의 치료 목적의 의료비가 100만 원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갑이라는 근로자의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50만 원 있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건 다 치료 목적이니까 다 의료비 대상에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갑이라는 근로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의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퀴즈를 던진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잠깐 영상 멈춰놓고. 자, 고민해 봤죠? 자, 그러면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본인 100만 원에 대한 의료비는 특정 의료비죠. 본인 거니까. 맞죠? 그러면 특정 의료비가 100만 원이에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배우자 의료비는 특정 의료비가 아니니까 이건 일반 의료비잖아요. 맞죠? 그럼 일반 의료비 요 50만 원은요. 요 50만 원은 총 금액의 3%를 초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계산기로 한번 눌러볼까요? 대충 봐도 암산이 될 것 같은데 총 급여가 3천이니까 3%를 하게 되면 이게 90만 원이 나와요. 총 금액의 3%를 하게 되면. 맞죠? 그러면 웃긴 게, 자, 봐봐요. 지금 일반 의료비가 50만 원인데 총 금액의 3%를 했더니 90만 원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게 지금 일반 의료비가 희한하게도 음수가 나오죠. 마이너스 금액이 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40만 원을 그냥 0으로 보고 이 100만 원에 대한 것만 공제해서 이 100만 원에 15%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만든 사람이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렇게 안 해놓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니은의 금액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에는 그걸 0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억에서 차감하겠대요. 특정 의료비에서 차감하겠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에서 40만 원 마이너스 난 걸 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의료비 공제세상 금액은 60만 원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60만 원의 15%. 그 금액만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9만 원이네요. 그죠? 60만 원에 15% 하면 9만 원을 세액 공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실무를 할 때, 자, 일반 의료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일반 의료비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아요?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죠. 자, 일반 의료비 총급액의 3%도 안 되니까, 에이, 나 그냥 50만 원 이거 쓴 거 그냥 신고 안 할래. 그렇게 해버리면 마이너스 40이에요? 마이너스 90이에요? 마이너스 90만 원이 여기서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비는 최대한 넣어주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규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의료비는 결국에는 총 금액의 3%를 초과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특정 의료비랑 일반 의료비는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있는 건 뭐냐면 일반 의료비는 700까지만 된다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한도 구하는 공식은 우리한테는 의미 없어요. 프로그램에서는 한도를 우리가 계산기로 누를 필요는 없거든요. 다 프로그램이 계산해 주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이 밑에 거예요.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료비를 무조건 다 의료비 지출한 건 다 해줄 거냐? 그렇진 않아요. 자, 방가로 3번에 보면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즉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의료비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수술비 안 됩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을 구입했다. 뭐 보약을 먹었다든지 비타민 사 먹었다든지 이런 건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웃기지만 외국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도 안 돼요. 간병비도 안 돼요. 자, 그리고 건강보험으로 우리가 보험 혜택 받기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실손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실손보험금을 보전받았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보험사에서 실손보전 받은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빼고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비가 100만 원인데 보험사에서 실손보험 보전받은 게 뭐 7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100을 입력하고 실손보험 보전받은 거를 따로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입력하면 계산은 프로그램이 다 해줍니다. 그건 이제 이후 강의에서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들은 그럼 대체 어떤 것들이냐?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뭐 진찰이나 치료 목적의 의료비.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의료 용구를 구입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휠체어라든지 이렇게 의료 장비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렌탈한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특히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눈이 나쁘니까 시력 보정을 위해서 안경을 구입할 수 있고요. 그렇죠? 렌즈를 구입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의료비로 인정해줘요. 해주는데 한도가 있어요. 이건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1인당 50만 원 한도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 구입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당연히 해줘야죠. 자, 그리고 산후조리원비는 옛날에는 안 해줬었는데 근래에 와서 산후조리원 비용도 해줍니다.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산후조리원비로 이걸 걸어주면은 이 한도까지만 입력되게끔 또 프로그램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 인지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안경 콘택트 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라는 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인식 못해요. 그래서 안경 콘택트 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게 어떤 거고 포함되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는 게 이 한도 공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도는 프로그램이 다 해주니까 이런 공식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교시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